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안리사였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좋았죠. 네, 바이오 업종이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추세가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죠. 좋은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바이오 고점은 여전히 멀고도 멀은 어떤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좀 상승한 게 바이오 업종에 좀 단기적으로 좀 부정적 요소로 좀 작용하고 있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여러 매크로 지표도 이제 변동성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환율 보면 정말 충격적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좀 불확실성이 있는 구간이지만 주식시장의 자체 흐름은 추세적인 흐름은 매우 좋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바이오에 대한 어떤 분석 얘기를 좀 많이 안 드리는데요. 바이오로 되게 자극적인 제가 썸네일이나 제목을 달면 많은 좀 인기를 끌 수도 있겠죠. 네, 그러고 싶진 않고 바이오는 바이앤홀드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제가 바이오 종목 매도 포인트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론에 입각해서 시장을 계속 분석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중 투자들을 면밀히 이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런 제가 가진 기준 하에서 뭔가 좀 위험 신호라든지 좀 대중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참여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그런 어떤 분석들을 해드리겠죠.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고점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은 대중 투자자가 뛰어드는 어떤 흐름들을 파악해서 전략들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요. 단순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개미 투자자의 어떤 생각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개미 투자자가 아니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내렸으니까 이제 사도 될 것 같고, 그런 투자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다 물려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2차전지에 다 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올랐으니까 내리는 일부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초기에 진입했던 투자들도 이제 나간 사람들도 있겠죠. 네, 그런 투자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가진 기준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은 메이저가 이끄는 장이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지금 얼마나 환호하고 막 이렇게 뛰어들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메이저가 선호하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겁니다. 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조정 나올 때는 뭘 사야 되느냐? 핵심주만 사면 됩니다. 자잘한 거 시총 작은 것들 많이 떨어져 있고, 야 이제 저거 이제 이건 많이 올랐으니까 저게 알테오젠 많이 오를 거, 유한양이 많이 올랐으니까 저기 밑에 있는 것들 저런 바이오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계속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집중하자라는 어떤 포인트로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시장 딱 훑어보면서 종목들 훑어보면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정리부터 해보죠. 오늘 시장이 전체 시장 코스피 코스닥 1% 내외로 상승이었고요. 상승 종목수가 하락 종목수보다 양시장 모두 많았습니다. 거래대금은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개인 투자들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그런 시장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수급은 어제와는 완전 다른 수급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는 외국인이 싹 다 팔았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싹 다 사는, 예, 그러니까 바람과 같은 거예요. 외국인이 오늘 샀고 기관이 샀고 팔았고, 이거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데요. 하루하루 보는 거 그런 것들은 의미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목이 완전히 이렇게 낫진 않네요. 야, 이번에 감기가요. 목감기가요. 정말 특수하네요. 이게 예전에는 감기 한번 걸리면 금세 낫아버렸거든요. 참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야, 면역도 떨어지는가? 라는 생각도 드는 최근입니다. 코스피 쪽에 오늘 외국인들은 샀죠. 예, 최근에 매도하는 경향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수급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끝날지 뭐 그건 모릅니다. 근데 오늘 양봉으로 좀 돌려 세운 거는 좀 의미심장한데요. 이게 뭐 21선 돌파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 제 관심권에서 많이 떨어져서요. 뭐 관심은 없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니니까. 낙폭과대로 이제 그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건요 2차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관심 두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바이오는 이제 분석하는 건 없어요. 바이오는 제가 일과 시간에 분석하는 건 없어요. 분석할 필요는 없죠. 바이앤홀드니까요. 그럼 그 시간에 제가 뭘 하고 있느냐? 넥스트를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뷰티 쪽으로 계속 분석하고 있는 거는 뷰티 쪽을 넥스트로 이제 두고 있는 거고요. 또 2차 전지를 이제 넥스트로 두면서 그쪽 영역에서 어떤 종목들을 이제 저가 매수 대상으로 보느냐, 이걸로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 뷰티하고 2차 전지 업종만 분석하는 것만 해도 뭐 하루 종일 다 시간이 가고, 또 여러분과 함께 그런 내용들을 공유함으로 해서 바이오에서 안정적인, 이제 안정이라니까 고수익을 내고, 바이오에서 고수익을 내고, 넥스트로 이제 조금 긴 호흡으로 보는 건요, 그 뷰티하고 2차 전지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무슨 뭐 급등주로 형태로 가기보다는 이제 실적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좀 수급이 긴 호흡으로 좀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어쨌든 전기차 산업은 또 되돌려질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밸류적으로 이제 부담이 큰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양극재 대표적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반등으로 봐야지 뭐 작년에 고점을 다시 돌파한다, 이거는 좀 많이 희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이제 선별해서 이제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또 이제 AI 쪽, 엔비디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AI 쪽의 기업들, 대표적인 걸 제가 어제도 이제 계속 꼽아드리고 있죠. SK하이닉스하고 이수페타시스를 꼽아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 그런 쪽은 좀 긴 호흡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분석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뷰티를 분석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어떤 그런 기업들도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작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오픈해서 말씀드리기 좀 부담이고요. 뭐 괜히 뭐 중소형주 제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이제 분석 이제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제가 언급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큼지막한 것들, 그러니까 실리콘2라든지 그 한국 콜마라든지,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코스맥스 뭐 이런 기업들 제가 이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제 보고 있고, 또 이제 바이오 쪽으로 제가 자잘한 거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가 펩트론 제가 이제 1112 계약 맺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이거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들 수도 있죠. 저는 야, 이거 커버 안 하다가 왜 여기서 이제 커버하느냐 라고 한다면, 불확실한 건 전 관심 안 둡니다. 모르잖아요. 기술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게 뭐 계약으로 이제 이어질지 수면 위로 올라올지,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커버리지에 두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공식 그 계약은 아닌데 영구 계약을 맺었죠.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노출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오늘도 플러스 3%예요. 바이오가 조정받는 가운데서 제가 이제 목소리를 세게 못하겠네. 3% 상승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 핵심이잖아. 비만해서 뭘 투자되느냐? 이거 확실하잖아요. 릴리랑 지금 연구개발 맺었잖아요.
우리 투자적으로 이제 접근하자고요. 예, 펩트론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많다고요. 근데 이제 주식적, 투자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저는 기준을 명확히 두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뭐 펩트론 관련된 얘기 제가 안 들었겠습니까?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 많이 들었고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 하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맺기 전까지는. 근데 리가켄바이오는 왜 작년부터 그렇게 강하게 외쳤느냐? 이미 레퍼런스를 갖고 있잖아요. 기술 이전의 레퍼런스를 다양한 기업에 셀트론까지 연결돼서, 그러니까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ABL도 왜 작년부터 왜 그렇게 강하게 외쳤느냐? 이미 엄청난 계약을 갖고 있잖아요. 맺었잖아요. 레퍼런스 갖고 있잖아요. 한올 바이오파마 갖고 있잖아요. 이미 글로벌 증권사들이 커버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유한양행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면밀하게 임상적 분석을 해서 작년 이런 구간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분석을 했고 주주 스터디까지 하고 했던 것들이죠. 예. 올랐다고 제가 뭐 외치고 이야기 드리고 아니죠. 임상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고 또 제 차트 심리 이론 하에서도 수급적인 이제 기술적인 어떤 흐름들을 같이 결합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토대로 이제 기준을 갖고 하는 거죠. 예, 기준을 가지지 않는 바이오 투자자는 아주 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마찬가지로 대장주, 미용 대장주로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예,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이제 핵심적이고요. 에스티방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약간 좀 출렁출렁 변동성, 뭐 금리 올라가서 업종 바이오 업종이 조금 변동 출렁출렁하고 이런 것들, 그럼 지금이라도 안 늦은 종목이 뭐냐라고 할 때 지금 검증이 된 바이오 기업들이요. 검증이 된 바이오 기업들. 네. 그러니까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안 드렸지만 제가 팬딩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바이오 대장주로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거를 이론 하에서 설명을 한 거죠. 차트 심리 이론으로 딱 분석하면 딱 나오잖아요. 네. 심적으로는 셀트론에 대한 심적으로 더 가지만 이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이거를 사야 된다. 대장주잖아요, 대장주. 네, 대장주잖아요. 모든 조건이 대장주의 조건을 갖고 있잖아요. 펩트론이 딱 이제 계약 나왔을 때는 이제 대장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명분 자체가 대장주의 명분을 가지는 거죠.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대장주의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띠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의 펀더멘털 사항은 매일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네, 매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펀더멘털 사항만 가지고서 투자하면 큰일 납니다. 펀더멘털만 가지고서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수급적, 기술적, 전체 매크로 상황,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같이 결부해서 업종의 어떤 흐름들 같이 결부해서 판단들을 내리는 게 필요하고요. 좋은 종목이라도 타이밍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확실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배팅을 강하게 해야 될 때 해야 되고 나와야 할 때 나와야 되는 거죠. 부담을 느껴야 될 때 부담을 느껴야 되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제가 여름에 보수적인 어떤 의견을 드렸던 거를, 그리고 작년 여름에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던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가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어느 시점에서 보수적인 어떤 견해들을 드릴 겁니다. 보수적으로. 네, 제가 뭐 매도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보수적으로 보십시오라고 그 근거를 이야기 드릴 겁니다. 작년 여름에 2차전지, 올해 여름에 반도체, 바이오는 언제가 될까요? 그런 패턴 모습들이 나올 때 아마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차트 심리 이론에서 이제 그런 패턴들은 6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이제 본문 보시면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어제자 영상 보시면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주소들 클릭하시면 차트 심리 이론을 들을 수 있는 부분들, 또 팬딩 멤버십에서 이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매일마다 학습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나눔 인사이트 사이트도 이제 있고요. 차트 심리 이론 이제 문의하는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결국은 조금 더 실질적인, 지금의 시장을 실질적으로 짚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학습하시면 되고요. 어떤 뭐 대박 종목으로 뭐 완전히 뭐 인생이 바뀌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운 좋아서 그런 것들로 하면 그런 방식으로 또 망하게 되죠. 실력 없이 탄탄하게 올라오지 못한 거는 결국 우리가 기반이 딱 잘 잡혀 있지 않으면, 뭐 사상 누각처럼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벌어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돈 벌어서 나가면 뭐 그래요. 뭐 도박도 마찬가지죠. 털고 나가면 그래 승자가 되는 건데, 그런 사람 보기는 어렵죠, 사실. 계속 벌었던 방식으로 또 주식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된 방법 탄탄하게 올라오면서 실력이 올라오면서 이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게 결국 이제 계속 그 방식으로 누적적으로 또 이제 복리의 어떤 형태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바이오 업종이 그 좀 조정을 겪었지만 펩트론 같은 기업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강한 어떤 면모를 보였고요.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한 어떤 기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론이 오늘 장기 평선까지 좀 내려오는 좀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 그런지는 뭐 모릅니다. 뭐 진펜트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팔고 있겠죠. 이게 왜 떨어지느냐 물어보면, 왜 떨어져요? 물어보면 여기서 팔고 있는 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왜 파는지. 이 사람들이 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팔고 있는가 추정을 하는 거죠. 왜 팔까? 이거 보니까 뭐 투신, 연기금, 뭐 기관 주체, 모든 주체가 다 같이 똑같이 팔고 있어요. 그렇죠.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다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 뭐 투신만 판다든지 사모펀드만 판다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보편적인 이유로 팔 가능성이 높고요. 뭐 아니면 패시브하게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실적에 대한 이번에 조금 뭐 예상치보다 안 나올 거라는 게 뭐 기관 단으로 퍼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파는 거지. 뭔가 보편적 이유로, 특수한 이유,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야 진펜트라 이번에 좀 예상보다 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퍼지면서 그냥 다 같이 파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 안 나오면 다음에 나오겠지, 실적은. 그러니까 이게 뭐 기관이 판다고 막 뭐 저 대단한 사람들이 파니까 이제 아웃이구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주 스터디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 이 종목에 대한 명확한 어떤 분석을 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기억해서 투자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리시면 되고요.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주식을 잘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판단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삶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막 좌지우지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에 가장 그 적합한 근거들, 그런 지식들, 뭐 어떤 경험들, 이제 경험들은 좀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결국 취합에서는 여러분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저의 시각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바빠서 다 체크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뭐 나노미 사이트 같은 공간을 통해서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예. 제가 나노미 사이트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주 스터디 같은 거 제가 싹 이렇게 관련 기업들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 두세 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왜 이래 이거. 예. 두세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투자 프리즘 여기 들어가시면 바이오 뷰티 인사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매일마다 드리잖아요. 예. 이거 많이는 안 보시네요. 예. 조회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셀트론이 다음 달 ADC 파이프라인을 공개한다. 월드 ADC에서 비임상 결과 발표. 29년도 상업화 목표. 지금 가장 핫한 기술이죠, ADC. 그래서 요 내용들 나올 예정이라는 거. 공식적으로 이제 전임상 결과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 이미 이제 셀트론은 뭐 피노바이오 비롯해서 이제 익수다 이렇게 파트너를 맺고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죠. 그리고 오늘 퓨처캠 방사성 의약품의 대표 기업이죠. 국내 이상 중간 데이터를 유럽 핵의학회에서 구두 발표를 했는데 PSA 이제 50% 이상 감소, 요 이제 전립선 암에서 그 아주 좋은 어떤 효능들을 냈다는 발표죠. 그래서 총 6회 중에서 3.4회 평균적으로 투약을 했고 지난 초록에서 발표하는 환자보다 한 명 늘어난 또 PSA 지표가 50% 이상 감소한 환자가 한 명 더 늘어서 13명. 그래서 65%가 요 PSA가 50% 이상 감소한 환자다 해서 지금 상용화된 약보다 더 우수한 결과들을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셀트론 같은 경우는 아이큐하고 이제 파트너십 맺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이큐가 갖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 계량신약 도네페질의 패치제 이제 중남미 쪽에 17개국 대상의 독점 라이센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아이큐 오늘 뭐 상한가 같고 셀트론은 직판 체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셀트론은 다른 국내 이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글로벌에 뭘 약을 팔 때 그 도로를 깔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직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셀트론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셀트론의 대단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뷰티 쪽 APR은 지금 거래 정지죠. 그 이제 액면 분할 때문에 액면 분할 전에 사놓는 게 베스트하죠. 지금 장세상 거래 정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거래 그 얘기를 또 들었었고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된다고. 지금 홍콩에서 K뷰티 팝업이 성행이다. 중화권 시장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뷰티 쪽은 제가 지금 매일마다 다양한 자료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저도 굉장히 지금 많은 자료를 보고 있고요. 요 얼로라는 이제 그 굉장히 큰 글로벌 잡지죠. 여기서 이제 나온 자료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매일마다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K뷰티가 전 세계 뷰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최근엔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 1위와 3위인 북미와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K뷰티 세계화의 초석 역할을 한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매출액 5천억 원을 달성한 후에 북미 지역 수출에 힘을 쏟고 있다.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를 중심으로 미주 지역에 진출해서 전년 대비 58% 성장을 이끌고 스넬 뮤신 성분으로 해외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는 코스알엑스, 요거 이제 엄청 인기죠. 인수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를 했죠. 뭐 LG 생각건강도 해외 경쟁력 높이려고 뛰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디 브랜드들 이런 것들을 막 인수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화장품으로 유명한 기업이고, 글로벌 비건 뷰티. 지금 뷰티 시장은 비건이 또 화두기도 해요. 뭐 K 뷰티의 기초 화장품도 이제 핫한 장르로 자리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인디 브랜드로 시작해서 이렇게 굉장히 커진 매출액이 1,000억 이상입니다. 소규모를 타는 인디 브랜드가 무색하죠. 아니 1,000억 매출 내는데 이게 무슨 인디 브랜드야.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는 제품 기획력, 합리적 가격과 성분 중심의 뛰어난 제품력, 이를 구현하는 생산력을 모두 갖춘 한국의 환경 덕분이다. 그래서 ODM 회사, 한국 콜마, 뭐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엄청 바쁩니다. 예. 코스맥스는 인디 브랜드 고객수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해 한국 법인 매출 1조 원을 달성했다. 어마어마하네요. 올 상반기 미국으로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K뷰티 글로벌 활약에 따른 성장세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코스맥스의 PR팀 권희훈 대리님이 이야기를 했네요. 해외에서는 사실상 온라인 독점이라 할 수 있는 아마존에서도 K뷰티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다. 아마존 그 뷰티 카테고리 계속 순위 보고 있거든요. 이 낯익은 이름들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한방 원료로 활용한 높은 품질의 선크림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였고 입소문이 나면서 아마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야, 2,000억이 넘어요. K 선크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K뷰티 브랜드가 아마존을 향하는 이유는 뭐냐? 전 세계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글로벌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아마존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접근성에 큰 도움을 준다. 티르티르,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 뜰 때 유튜브가 엄청난 접근성 플랫폼에 도움을 줬죠. 화장품이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뭐 실리콘투 같은 기업이 또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올해는 더 큰 또 성장세가 작년보다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K뷰티는 아마존을 뛰어넘어서 다른 문화권으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다. K뷰티의 물결이 거센 중국과 일본, 북미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붐이 일지 않은 유럽, 동남아, 중동 이쪽에서의 또 기회가 남아있죠. 앞으로 어떤 루키 브랜드가 등장할지, 이번에 저는 그 뷰티 박람회는 앞으로 있으면 계속 갈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 또 엄청난 또 루키 브랜드가 탄생하겠죠. 정말 기대됩니다. 참 이런 게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런다는 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좀 뭔가 발견하고 찾는, 정말 내가 찾은 것들이 정말 주가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취감이 있잖아요. 예, 내가 찾았다는. 뭐 어떤 논리로 찾았어? 또 어떤 발품으로 찾았어? 예, 되게 재밌는 신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찾고, 또 제가 또 찾은 것들 막 공유해서 또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것들이 정말 진정한 뭐 주식 투자의 재미이면서 동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이 아직은 완전히 안 나서서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려운데, 오늘 바이오 식품 종목들, 또 이제 뷰티 쪽에 이런 내용들 좀 집중적으로 하면, 핵심적인 기업만 하면 돼요. 자잘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자잘한 종목들을 할 필요 없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종목들 막 발굴하려고 찾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알려진 종목, 그 핵심주, 그런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왜냐면 메이저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매수할 거기 때문에. 지금 장세는 개인 장세가 절대 아니라는 거, 개인들로 들어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돈 못 들어요. 돈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스마트 투자자예요. 스마트 개인 투자자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메이저와 함께 손을 잡고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 거고요. 그 핵심주만 관심을 두고 핵심주만 투자하면 되는 거다. 뷰티 쪽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다. 2차 전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는 것들을 찾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놓고 집중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행복한 주식 투자의 동행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일교차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아침에 막 7, 8도까지 내려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저처럼 아프지 마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